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손자병법 2부를 시작합니다.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신청받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3153-2610번으로 전화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이니까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손자병법 2부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나오셨고요. 우리투자증권 S&G센터 정태근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 시각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부터 보고요.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는 지난 수요일 대비해서 오르면서 장을 출발했죠. 11포인트 상승한 2041로 시초가를 형성했는데요. 현재도 장 초반과 다르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드립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21만 7천 원까지 오르면서 장중 최고가를 다시 높였는데요. 지금 현재는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한 0.5% 정도 밀린 12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는 오름폭이 많이 줄었고요. 지수는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반면 오늘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관련주들은 일제히 오르는데요. 자동차주는 이틀째 강세입니다. 현대차가 특히 3% 가까이 급등하면서 22만 2,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기아차도 1% 이상 크게 상승하면서 7만 1,900원 선 회복이 됐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소폭 눌리는군요. 자, 포스코가 강부하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화학주 중에서는 LG화학이 1.5% 강세 보이면서 40만 4천원 선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조선주가 오늘도 매기가 집중이 되는데요. 현대중공업이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그 밖의 종목들 좀 더 보면 신한지주가 강부하권, KB금융도 1.2% 오르는 등 대형 금융주에도 매수세가 집중이 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유주 살펴보죠. SK이노베이션이 1% 남짓 오르고 있고요. S오일이 2% 가까이 급등하면서 12만 8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통신주 중에서는 SK텔레콤이 1.3% 강한 모습이고요. 오늘 지주회사인 LG는 소폭 눌리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삼성화재가 2%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현대건설은 보합권, 또 삼성물산이 약보합권을 소폭 눌리는 등 건설주 대형주들은 오늘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자,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사흘째 상승하면서 현재 544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이 강부하권에서 오르고 있고 CJ 오쇼핑도 소폭 오르는 반면에 한 3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들은 일제히 파란불을 켜는 상태인데요. 서울반도체 다음 포스코 ICT가 모두 약부하권에서 소폭 눌리고 있고 SFA는 1% 이상 낙폭을 키우면서 6만 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안주의 흐름이 좋은데요. 안철수 연구소가 3.7% 오른 95,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데 여전히 10만 원 선 회복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든백스가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그 밖에 네오이즈 게임즈가 2% 이상 오르면서 게임주 강세를 이끌고 있고 또 엔터주 중에서는 SM이 1.8%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메디포스가 1% 이상 오르면서 10만 500원 선에서 5,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그 밖에 성우하이텍이 2.5% 강하고 또 최근에 일본의 그 카지노 업체 생긴다는 소식에 국내 카지노 업체들 흐름이 좋지 못했었는데요. 반등세가 나옵니다. 파라다이스가 1.7% 강세 보이면서 79,9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흐름을 먼저 봐드렸고요. 이번에는 홍희진 팀장님께 코스피 상황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박스권 상단이죠. 지금 2월 20일에 형성됐던 2047포인트 부근에 일단 고점이 좀 도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저항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매물 압박이 좀 단기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염두를 해두실 필요는 있는데 여기서 뭐 한 번에 돌파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매물 소화 과정이 있으면서 좀 돌파되는 흐름이 조금 더 좋다라는 거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주변 여건은 상당히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왔고 하루 조정 받긴 했지만은 그 조정분을 거의 좀 만회하는 흐름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뭐 지금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좀 좋다라는 거 일단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환율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죠. 지금 5원 정도 지금 하락을 하면서 1113원 70전에 지금 형성이 좀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수 지금 상승분보다 환율 하락폭이 좀 더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환율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1,300억 정도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매수 강도가 지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속도 자체가 유지가 된다면,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같은 5,300억 정도의 순매수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오늘 매수 강도가, 그러니까 매수 속도 자체가 이 속도로 좀 유지가 되면서 오늘도 5천억 원 이상의 흐름이 좀 나와준다. 그러니까 5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 흐름이 좀 연출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지수, 그러니까 정고점에 대한 돌파도 충분히 좀 가능해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염두를 두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동안에 시장에 상당히 좀 매물 압박으로 작용을 했던 기관들이겠죠. 투신 같은 경우는 지금 55억 정도 순매도가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의 매도세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매도가 약해졌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금 같은 경우도 84억 정도 순매수,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과 연속으로 지금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기관들과 외국인이 시장을 좀 같이 이끈다면은 2047포인트에 대한 돌파는 상당히 좀 쉽게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지금 투신 같은 경우는 오후 시장에 대해서 일단은 방향성을 좀 더 탐색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 시간마다 한 1,000억 정도, 그러니까 8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 지금 매수가 들어오면은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비차익 쪽에서는 물량이 좀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지금 옵션 만기, 3월달 옵션 만기에는 그동안 출회되지 못했던 프로그램 매도가 어느 정도 좀 상당폭 출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차익 거래 쪽에서 1,400억 정도 출회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서서히 지금 물량이 시장이 좋을 때 좀 나온다면은 물량 부담은 크게 좀 완화되면서 옵션 만기를 좀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도 좀 염두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한번 지금 체크를 해보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업종 흐름을 간단히 보신다면은 지금 오늘 시장의 주도 업종은 다녀오고 현대차, 기아차 이들 종목이겠죠.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이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뭐 증권사 리포트도 그렇고 일부 전문가들은 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지만은 그런 부분을 아랑곳하지 않고 상승세는 좀 지금 이제 상승세는 바닥권에서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동차 업종을 포기하기에는 상당히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는 거 지금 확인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IT 같은 경우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만 원에 대한 이탈도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면은 주가라는 거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다져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기나 뭐 LG 디스플레이 역시 좀 마찬가지 흐름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소폭 좀 조정을 좀 받는 흐름이 좀 연출되고 있다라는 거. 아직까지는 근데 추세적으로 이탈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관망하자라는 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바닥권에 대해서 좀 바닥권이 형성한 뒤에 14만 원에 대한 강한 지지력을 좀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14만 원이 좀 더 강한 지금 바닥권으로 인식이 된다면은 주가는 한 차례 급등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삼성 SDI는 현재 시점 전기전자 업종에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포스코나 현대제철, 동국제강의 흐름도 상당히 좀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고, 조선업 같은 경우는 상승세를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매물 압박이 상당히 좀 심해지고 있죠. 상승폭이 좀 제한되기 때문에 여기서 추격 매수하시는 거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다음에 지금 화학이나 LG화학이나 지금 SOE 같은 화학 업종에 좀 강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강하게 좀 상승폭을 확대시켜야만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LG화학이나 SOE 같은 경우는 오늘 투자 지표로 활용을 하시되 오후장에 가서 지수가 오를 때 조금 더 상승폭이 확대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시장에서 좀 더 오를 수 있을까 아닐까를 조금 더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뭐 유통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험, 그다음에 해운주도 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좀 염두를 해보실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흐름은 상당히 좀 양호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시장의 주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자체는 현재로서는 자동차의 흐름이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급등세를 보여
보였던 반도체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좀 눌리는 모습이고요. 오늘장 화두는 자동차다라는 말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상황 봐야죠. 오늘 대형주에 비해서는 중소형주가 좀 약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조금 코스피 시장과 조금 비슷한 흐름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40포인트의 어떤 돌파 여부를 현재 테스트하고 있듯이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면 이제 545포인트에 대한 어떤 전고점에 대한 돌파에 대한 어떤 고민을 동반적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형님 시장, 뭐 동생 시장 똑같은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0.5% 정도 강보합권을 출발하고 난 뒤에 조금 상승폭은 축소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을 현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554포인트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계속해서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가 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은 조금 확실하게 어떤 대형 포인트가 나올 것 같은데, 자, 월봉 차트를 현재 같이 보고 계십니다. 같이 보고 계신데 현재 화면을 보게 된다면은 지금 화면을 보게 된다면은 장기적으로도 550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자리로 현재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보시죠. 2009년 중반기부터 2009년 6월 달부터 현재 보시면은 계속해서 550포인트가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이전에 550포인트가 2006년 같은 경우는 지지 라인이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2003년으로 한번 가본다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550포인트가 이렇게 중기적으로 저항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550포인트 이 코스닥 550포인트는 어떤 상승과 그리고 하락을 어떤 분기점으로 계속해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은 550포인트 돌파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개인이 홀로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도 어제가 아니죠.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이 189억 정도 매수를 하게 되면서 유일하게 코스닥에서 매수 주체로 나섰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89억 그리고 기관은 64억 정도 현재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얼마만큼 강화가 될지는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까, 그리고 기관의 매도가 얼마만큼 또 상승폭을 깎아먹는 요인이 될지도 한번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테마 종목들 한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테마 종목부터 먼저 한번 살펴본다면은 일단 오늘 북미 23일, 24일 날 베이징에 있었던 3차 고위급 회담, 북한과 미국의 어떤 고위급 회담으로 인해서 남북 경협 중 현재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중단을 하게 되면서 비핵화 조치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그로 인한 어떤 조치로 23만 톤 정도의 식량을 지원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화전기, 재룡전기 같은 종목은 현재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선도전기, 광명전기, 로만송 같은 종목은 현재 9% 정도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주를 할 수 있겠죠. 조비, 남해약 같은 종목들도 현재 12%, 현재 4%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원자력 관련주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일단 1차적인 북미 회담이 끝났고요. 북미 회담이 끝났고 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6자 회담이 다시 한번 재개가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경수로 어떤 제공 문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자력 관련주들이 원자력 관련주들이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보성파워텍이 현재 4.6%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한전기술이 현재 2.9%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을 현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에서 3대 공약으로서 대륙철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명전기, 리노스, 데아티아이 대표적인 철도 관련주죠. 이 종목들도 현재 4%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좀 두각이 되고 있는 종목들도 한번 살펴본다면 자동차 관련 업종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덕산알메탈 1.9%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성화이텍 1.8%, 그리고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본다면은 일단은 한일유화 같은 종목, 성화이텍뿐만 아니라 지금 화면에 안 나오는데 성화이텍뿐만 아니라 한일유화 그리고 화신 이런 같은 자동차 관련주들도 코스피 쪽에서 현대, 기아차가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동반적으로 오늘 긍정적인 흐름이 현재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시장 흐름 좀 자세히 봐드렸고요. 잠시 후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오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 화면 통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예, 오늘 오인의 전문가께서는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IT 관심 갖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IT 대형주 분할 매수 전략 주셨고요. 또 교보증권 강서지점 신한금융투자부터 보죠. 신한금융투자의 박재민 팀장께서도 IT주 지속적으로 관심 갖자 하셨고, 또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용 대리께서도 반도체 업종의 재도약이 기대된다 의견 주셨습니다.
자,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께서는 상승 흐름 장세가 예상된다 의견 주셨고요. 솔로몬 투자증권의 정영훈 연구원께서는 3월의 증시를 예상을 하셨는데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강하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종가 기준의 수익률이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박성일 연구원 보트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매수가 대비해서 20%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그밖에 삼성증권과 한국정밀기계도 10% 남짓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현금이 20% 있으시고요. 자, 이어서 박재민 팀장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네 종목 있으신데요. 서원이 매수가 대비해서 27%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삼성테크윈이 오늘 장에서 4%나 급등세인데요. 이제 수익이 8%를 넘어가고 있고요. 그밖에 우진셀엑스도 5% 이상 수익 중입니다. 자, 이어서 신용훈 연구원 포트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두 종목 있으시고요. 주식 비중을 100% 실으셨습니다. 하이닉스 90% 비중이신데요. 수익이 8% 났고요. 삼성전자도 3%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자, 이어서 채용대리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역시 두 종목 있으신데요. 주식에는 70% 비중을 실으셨습니다. 3일이 매수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9% 정도의 등락인데 계속해서 들고 가시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하이닉스 있습니다. 8% 이상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정영훈 연구원 포트 보겠습니다. 정영훈 연구원도 역시 네 종목이 있으시고 주식 비중 70% 있으신데요. 네 종목이 모두 수익권에 있습니다. 덕산 하이메탈, 수산중공업이 9% 이상 수익, 또 현대모비스도 5% 이상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 5 보겠습니다. 박재민 팀장의 서원이 27%, 28% 가까운 수익을 내면서 1위에 올라와 있고요. 박성희 전문가가 2, 3, 4위 다 차지를 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한국정밀기계, 삼성증권을 올리셨고요. 정영훈 전문가 덕산 하이메탈이 5위에 랭크가 돼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누적 수익률 순위 보겠습니다. 부동의 1위시죠. 채용 전문가 214% 수익 쌓고 있고요. 신용훈 전문가가 24% 수익이 누적 중입니다. 박성희 전문가가 12% 수익을 쌓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5인의 포트폴리오 이렇게 모두 살펴봤고요.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의 정영훈 연구원 전화 연결 통해서 시장 흐름 보고요. 포트 전략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3월 증시를 예상을 하시는군요.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 금일 시장은 지금 3월에는 전강 후약 장세가 좀 예상된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중소형주 강세 장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대형주에 가려서 그동안 상당히 좀 소외됐었던 지금 중소형주에 대해서 지금 개인들 중심으로 좀 자금이 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특히나 대형주 같은 경우에 지금 외부 변수에 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상당히 조금 어느 정도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티시에 대한 문제도 아직까지는 해결이 아직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변동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실적 개선폭이 좀 클 것으로 좀 기대되고 있는 중소형주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00선 돌파 이후에 좀 대형주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차익 실험성 펀드 환매 물량과 또 외국인 매수의 둔화 등으로 인해서 대형주 상승 탄력이 만약에 둔화가 된다면 중소형주가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소형주로 좀 관심을 좀 두시는 게 좋겠고 무엇보다 저평가 종목으로 좀 실적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는데요. 제가 지금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는 수산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제이콘텐트리 그리고 또 덕산하이메탈 이러한 종목들도 중소형주로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은 정강 후약장이 될 것이다. 대형주에 비해서 중소형주가 강하겠다 하셨는데요. 이제 포트 전략 점검하겠습니다. 정영훈 연구원께서는 네 종목이 있으신데 네 종목이 모두 수익을 내고 있네요. 어떤 종목 다시 볼까요? 우선 제가 종목 중에서 딱 이제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현대모비스
모비스가 뭐 있는데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우선 좀 점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전일 지난 수요일에 상당히 좀 시장에 에이스가 된 좀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뭐 6포인트 정도 좀 급등을 했습니다. 뭐 그동안 뭐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한 것에 대한 좀 강한 좀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뭐 엔화 약세라든지 뭐 다양한 뭐 외국인 매도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좀 악재 요인으로 인해서 그동안 주가 흐름이 좀 부진했었는데 뭐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할수록 동사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조금 뭐 메리트가 좀 커지는 시점에서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온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 외국인과 기관에서 동반 순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금 쉬어가는 지금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주가 상승이 여전히 좀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뭐 FTA가 뭐 3월 15일에 뭐 한 보름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발효일이 그 정도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뭐 지금 뭐 이번 주와 다음 주 계속해서 뭐 관심을 가지셔도 좋겠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지금 수산중공업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지금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의견을 드렸었는데 뭐 지난 수요일 같은 경우도 5% 이상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지금 뭐 외형과 수익 성장세가 계속해서 뭐 지속 중에 있고 무엇보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한 지금 뭐 작년 실적 대비해서 한 6배 수준으로 지금 뭐 동종업계 평균 PER이 한 9배 수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 올해 실적이 앞으로 뭐 더 전년 대비해서 더 크게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실적이 뭐 크게 나오게 되면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뭐 더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저평가 메리트가 좀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큰 조정 없이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뭐 이제 좀 상승 추세의 이제 시작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 투자증권 정영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10시 20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도 함께 짚어드리죠.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유럽 훈풍과 미국 고용지표 개선 등으로 국내 증시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자세한 지수 흐름 보시겠습니다. 204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럽과 미국의 훈풍에 입어서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9포인트 상승한 2039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는 개인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 우인데요. 외국인은 1,390억 원 매수 우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그동안 오랫동안 540건 박스권에 머물고 있었는데 강한 상승 이어가서 과연 540 박스권 돌파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포인트 상승한 543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와 다르게 기관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68억 매도 우위 보이고 개인은 97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1120원선이 무너진 1115원 선에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3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발 호재로 당분간 환율 하락 압력을 받아서 1110원 박스권에서 머물 거란 전망입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는 소폭 밀리고 있습니다. 인텔의 IM 플래스 지분 매각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사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현재는 조금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차 신차 발표 계획에 3%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소폭 하락했고 LG화학은 1%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강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조선주 잇따른 수지 소식에 힘을 내고 있는데요. 하이닉스는 1% 밀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LP다 효과 조금은 꺼진 듯 싶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0.5%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유가의 움직임에 정유주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소폭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CJ 쇼핑은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30% 가까이 증가한 성장 보였는데요.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오늘은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다음도 하락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는 계열사들이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현재는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CJ ENM도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SFA는 1%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젠백스도 0.8% 상승한 모습인데요. 안철수 연구소 오랜만에 상승합니다. 3.3% 상승했는데요. 10만 원대 과연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다음은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동차 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신차 발표 때문인데요. 2월에 미국 시장에서 산업 수요 호조 덕분에 현대차 그룹 판매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3% 넘는 강한 모습, 기아차도 소폭이지만 1% 넘게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쌍용차도 역시 신차 발표 계획 출시 소식에 3% 넘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도 1% 넘는, 평화전공 1% 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주들이 잇따른 수주 소식에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0.7% 오르고 한진중공업도 1%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현대미포조선과 STX조선해양 1% 넘게 1.6%, 1.4%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주가 상승을 이끌고 상승 랠리를 본격화할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조선업종은 코스피가 11% 상승한 것을 감안할 때 시장 수익률은 3.5%를 웃도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미 회담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남북 경협주가 강세입니다. 광명전기는 10% 넘게 올랐고 선도전기도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화전기는 상한가 기록했네요. 노만손도 10% 넘게 올랐습니다. 재룡전기도 상한가 기록하고 좋은 사람들도 4% 넘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과 대북 영양 지원의 전격 합의함에 따라 조만간 6자 회담이 재개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북 경협주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시멘트 가격 인상 소식에 시멘트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지난 29일 열린 가격 협상 회의를 통해 시멘트 가격을 톤당 6,100원 인상한 73,6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멘트주 상승하고 있는데요. 쌍용항의 3.4%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동양시멘트 성신양에도 1% 넘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세아 시멘트는 2% 조금 밀리고 있네요. 그린손해보험이 연이은 인수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본사 압수수색을 받았던 그린손보가 급등했는데요. 경영 정상화 관련 소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출범하는 농협보험에 대한 소식도 그린손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풀이되는데요. 현재는 상한가 기록한 2,665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강동석이었습니다. 예, 최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 화상통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3월의 출발이 산뜻한데요.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폭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코스피가 현재 한 2040선에서 움직입니다.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3월장 전망해 주십시오. 예,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시장 자체가 3월 1일 그 3.1절 이후에 지금 징검다리 휴일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시장은 일단 강세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듯한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위주로 상승세가 나오기 때문에 종목들의 변동이 거의 없는 상태고요. 또 대형주들이 움직임을 못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도 역시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코스닥 쪽의 종목들도 역시 갇혀있는 듯한 상황이고요. 일부 재료가 좀 있는 뭐 남북 경협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만 좀 탄력을 보여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시장의 어떤 변화 자체가 없는 관계인 만큼 현재로선 차분히 그냥 지켜보시는 쪽으로 방향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나마 이제 최근에 재료가 좀 나오는 종목들 탄력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역시 어느 정도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시는 건 역시 또 무리가 있으니까 현재 상황에서 일단 관망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자 이제 최병건 위원님 포트 종목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포트에는 변동이 없고요. 갖고 계신 종목 중에 게임빌이 오늘 장에서 2% 이상 크게 오르면서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 플러스 전환이 됐는데요. 어떤 종목 다시 AS 받아볼까요?
자, 사실 뭐 종목들이 지금 크게 변동사항을 안 가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특별한 말씀드릴 만한 요소는 많지 않는데요. 게임빌 같은 경우에도 오늘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주가의 변화를 감지하기는 아직까지 좀 뭐 무리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멜파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계속 강세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있고 또 상승을 조금씩 이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이런 종목들의 진행을 보시면은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멜파스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쳤던 시점이 한 달 정도 꽤 오랫동안 바닥을 잡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금야금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서 올라서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조정을 줄 수도 있는 타이밍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매수가 들어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코스닥의 기술주들,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태블릿 PC 같은 이런 그 삼성전자의 주력 생산품하고 연관이 되는 종목들의 기관 매수가 몰리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본격적으로 기관들의 매수가 유입된다라면 좀 더 많은 탄력을 보여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관련주들에 대한 저가 매수는 계속 시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종목을 만약에 좀 강하게 상승을 하면은 팔더라도 다시 또 눌림목에서 재공략을 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우리 투자자들께서 코스닥의 기술주들, 특히 IT 관련 기술주들 쪽에서의 눌림목 매수를 꼭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막 가격적으로 큰 부담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편입하셔도 좋은 자리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정 줄 때 공략 포인트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시장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아무래도 변동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대로 좀 더 보유하시면서 추이를 보시다가 변화가 생기면 대응을 가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치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 샘플러스 치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오늘장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개장한 지 1시간 반이 넘어가는데요. 오전장 전략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앞서서 홍 팀장님께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금 한 1,400 정도 들어오는데 이 같은 강도라면 지난 수요일 같은 그 같은 강세 움직임도 보일 수 있겠다 하셨잖아요. 오늘 전략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지금 1시간 반 정도 지났습니다. 예. 개장되고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1,400억.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보다 아무래도 속도가 상당히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고점에 대한 돌파보다는 어느 정도 좀 매물 소화, 그러니까 지금 소폭의 좀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그러니까 시장 방향성 예측을 하는 데는 오후장 가서 일단 예측하는 게 상당히 좀 좋은데 오후장 가서 여기서 더 땡기는 흐름이 나오느냐 아니면 좀 밀리는 흐름이 나오냐에 따라서 박스권이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와서 새로운 추세를 좀 만들어가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현재 시점 그거를 예측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제 늘어나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외국인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5,30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이면서 시장은 1.3%대 좀 강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흐름이 이어진다라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기관의 매도겠죠. 그러니까 투신권 특히 펀드 환매 물량이 상당히 좀 많아지면서 투신의 매도가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그 전과는 다르게 투신의 매도 물량 자체가 상당히 감소가 매도 물량 자체가 상당히 좀 감소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이 매도를 줄이고 외국인과 같은 흐름을 좀 보여줄 경우에는 박스권 돌파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투신권의 매도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이 매수해주고 있는 흐름이 좀 나타나는지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부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지 지금 상당히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 대형주냐 아니면 중소형주냐.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대형주냐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너무 가르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선. 대형주도 갈만한 종목 급등이 나오고 중소형주도 마찬가지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형주, 중소형주 너무 가리시지 마시고요. 일단은 앞으로 어떠한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근데 일단 대형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섣부른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확보를 해 두시고 추세 매매는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 추세 매매를 하실 때는 상당히 좀 지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두고 보실 때는 상당히 좀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적이 좋고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좋은 대형주라면 일단은 좀 추세 매매를 좀 해보자. 그래서 섣부른 매도를 좀 자제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라는 부분 좀 염두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요일부터 지금 베이시스가 상당히 악화가 되면서 프로그램이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차익거래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매수 전환을 했는데 일단 비차익 쪽에서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3월달 옵션 만기를 앞두고 나서 물량을 어느 정도 먼저 좀 소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 매도 자체가 차익거래에서만 1,400억이 쏟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 옵션 만기 당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서서히 그 전까지 서서히 물량 소화 과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앞으로 이제 옵션 만기에도 어느 정도 좀 충격을 좀 덜 받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그램 차익거래 매도가 나올 때 이 부분을 어느 선, 그러니까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이 좀 받아주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은 시장 수급은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좀 염두를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옵션 만기 당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부분이 일단은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가 되더라도 그 물량을 다른 쪽에서 흡수를 하는지만 좀 체크를 해보시자라는 부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환율 같은 경우는 급락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반등, 그러니까 지금 하락폭이 조금 어느 정도 하락폭이 좀 만회가 되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틀이 아니죠. 3일 동안 엄청나게 지금 15원 정도 지금 환율이 하락을 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수출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악재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급등락이 심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고 난 뒤에는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그러니까 많이 오른 뭐 IT라든지 뭐 자동차,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반등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여기서 뭐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원화 강세 수혜주 플러스 중국이 앞으로 금리가 인하될 경우에 수혜 볼 수 있는 업종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못했던 그 업종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현재로서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언급드렸죠. IT 업종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은데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느냐.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현재로서는 오르더라도 흐름이 좋더라도 먹을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보자라고 좀 언급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 오를 수 있을 업종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보시고 나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들으면 오늘 자동차 오른다고 섣불리 들어갈 건 아닌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예. 자동차는요, 일단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긴 하죠. 근데 조금 더 지켜보시고, 그러니까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홀딩이 가능하시지만 일단은 단기 저항권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금요일에 지금 당장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다음 주 정도 수급을 조금 더 확인하신 다음에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철강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투자 의견 듣겠습니다. 네, 오늘 뭐 시장 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뭐 추가적인 상승폭을 확대하지 못하니까 좀 아쉬운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일단 아침 쪽에서 뭐 상승했던 이유는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잠정 승인이 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호재가 됐고 그러면서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유로존 내 어떤 유동성의 어떤 경색이 난 부분이 완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좀 호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던 2차 LT로가 5,800억 유로 정도 어차피 시중에 풀릴 것이란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호재가 되고 있고요. 자, 일단 뭐 대회 변수로 인해서 그 대회 호재로 인해서 시장은 상승했지만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좀 흐름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화면을 좀 보면서 오늘 마지막 장 마감까지 한번 전략 같이 좀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선물 시장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시장이 지금 현재 보셔야 될 부분 28일부터 연속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28일부터 본다면은, 자, 제가 28일 장 초반에는 매도청 그 전날 들어왔던 매도에 대한 매도 청산에 대한 어떤 선물 매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장 후반 쪽에서 이렇게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면서 선물 신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좀 이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날 시장이 이렇게 급등을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급등하는 상황 속에서 베이시스가 약해지다 보니까 장 후반 쪽에서 미결제 약정, 즉 선물 매수에 대한 어떤 매수 청산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꺾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장이 상승 출발을 했더라도 이런 부분을 연결지어 본다면은 오늘 시장은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이렇게 약할 수밖에 없겠죠. 왜? 그 전날 들어왔던 선물 매수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청산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찬가지 미결제 약정이 감소를 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베이시스가 약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상승 출발을 하더라도 장중에는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 되겠죠. 근데 한 가지 좀 긍정적인 부분은 시장이 좀 추가적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빠질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시장이 잘 버티는 이유는 지금 현재 보시면 베이시스가 악화가 안 되죠. 지금 현재 시장이 지금 2039포인트에서 더 이상 안 빠진 이유는 베이시스가 시장을 잡아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뭐 외국인 현물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일단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어떤 베이시스가 약해지는지 안 약해지는지 그 부분 한번 보시고요. 만약에 베이시스가 약해진다면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대비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 전에 화면을 보여드렸듯이 베이시스가 추가적으로 악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시장은 오늘 부어서 마감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오늘 그 주말 쪽이죠. 주말 쪽 어떤 뉴스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방향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뭐 그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은 미국의 어떤 그 소비 지표가 좀 안 좋게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이 어떤 실질적인 내용이 상당히 뭐 안 좋게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여부도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분께 이제 오늘장 사볼 만한 종목 듣기에 앞서서 중국 증시 출발이 됐는데요.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본과 국내 증시는 오르고 있고요. 중국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예, 오늘 중국 본토 증시 움직임, 어제 장이 열렸었는데요. 지금 최근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중국 본토 지수 상승세 나타내면서 2433.42포인트, 0.3% 상승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상승 기조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2월 29일 그리고 3월 1일만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중국 본토를 중심으로 한 매수에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기대감들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상하이 같은 경우 2월 주택 가격 10% 하락한 것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시장에서 보았을 경우 신규 분양주택 거래량이 33만 500제곱미터에 이르면서 총 2,966채가 거래되었다고 했는데요. 1월 1,774채에 비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주택 가격의 하락 기조에 따른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2월 제조 PMI 51을 기록하면서 계속적인 PMI의 상승세 나타나면서 중국의 경착륙 기대감 좀 많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4대 국유은행의 2월 신규 대출은 저수준을 나타내면서 지금 대출 규모의 감소에 따른 부담감들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중국 증시에 계속적인 기대감들 나타나고 있고 내일부터 열리는 중국 인민회의 그리고 중국 정치협의회가 열리는 중국 양해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나올지 여부에 따른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오늘은 간망 심리가 좀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오늘은 2,400과 2,450에 박스권 기조를 좀 이끌을 확률이 높은 가운데 강보합권의 움직임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으시겠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과 함께 중국 증시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 이어갑니다. 홍 팀장님, 네. 오늘 살 종목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형주 동국제강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예, 지금 최강업종 상당히 지금 부진하죠. 지금 업황이 어느 정도 좀 좋지 않다라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철근 가격에 반등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상품 가격이 일단은 지금 바닥권이라는 부분이 일단은 가장 큰 악재다. 근데 이제 중국 쪽에서 상승 모멘텀이 좀 남아 있습니다. 뭐 지준율 인하도 그동안에 있어 왔지만은 금리 쪽도 이제 시장에서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환율, 지금 철강업종 같은 경우는 원재료를 다 수입하다 쓰는데 아무래도 워낙 강세로 좀 돌아선다면은 그러한 부분에 어느 정도 상당히 좀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최근에 뭐 조선업종 급등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조선업종 급등이 나오면은 동국제강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지금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후판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죠. 그러니까 후판이라는 것은 조선에 쓰이는 그런 철강제인데 그 부분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중국 금리 인하 기대감, 그다음에 실적 대비 주가는 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1년 지금 PER 같은 경우 영업이익 PER은 한 6배 정도 수준이고요. 현재 PBR 같은 경우는 0.5배 수준. 그러니까 지금 워낙 강세 기조로 갔을 때 추가적인 수혜 그동안은 많이 오르지 못했던 부분,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뭐 착용값이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추가적인 급등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거 좀 주목을 해보자고 한번 지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 매수가는 24,700원에서 25,000원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구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선물지수에 상관없이 일단은 양호하게 24,900원에서 950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선물지수가 왔다 갔다 할 때 지금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은 그날 선물지수의 영향을 받지만은 그러한 종목이 아니라면은 뭐 따로 노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죠. 근데 이제 따로 노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거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수요일 같은 경우는 대량의 지금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 거래량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기관의 매수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그래서 지금 체결되신 분들은 단기적인 지금 목표가는 29,000원까지 480일선 정도까지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고, 손절가는 23,000원 전 저점까지만 설정해 보시면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한번 지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희진 팀장님 오늘 관심 종목으로 동국제강 주셨고요.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종목 듣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께서 지난 2월 2일에 동향 기전을 주셨었는데 지난 수요일에 목표가 달성이 됐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일단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2월 20일 한번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예. 팅크웨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목표가 달성됐던 팅크웨어. 달성되고 이제 다시 공략하시는 다시 한번 재공략 한번 해보려고요. 예. 일단은 오늘 가지고 나온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매수 지점이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일단 팅크웨어 간단하게만 좀 소개해드릴게요. 일단은 그 팅크웨어 같은 경우에 그 자동차라든지 내비게이션 가지고 계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이나비나 모델을 현재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 시장을 비포 마켓과 애프터 마켓을 현재 나누고 있습니다. 비포 마켓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구입했을 시에 어떤 옵션으로 장착이 되는 시장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애프터 마켓은 그와 별도로 따로 구입하는 그 시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프터 마켓 같은 경우는 그 팅크웨어가 한 6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포 마켓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가 현대차가 지분을 32% 정도 갖고 있는 현대 MN 소프트 때문에 좀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유비벨록스가 그 팅크웨어를 인수하게 되면서 유비벨록스가 지금 현대차 그 스마트카 서비스를 현재 그 제공할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혜 때문에 스마트 기기라든지 그리고 스마트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제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 점유율 확대할 가능성이 좀 클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올해는 또 블랙박스 시장이 좀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블랙박스 시장에서 지금 현재 팅크웨어 같은 경우에 시장 점유율이 한 40% 정도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어떤 점유율 확대로 인한 매출 확대, 그리고 중국의 어떤 시장 진출에 관한 어떤 기대감도 동반적으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조금 참고를 해보시고 바로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기관들이 그 초록색 선이 기관인데 계속해서 꾸준히 기관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월선을 회복을 해주고 오늘 월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했던 매수 가격 18,150원인데 18,400원, 일단 18,400원 이하로 한번 눌려준다면은 다시 한번 재매수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18,000원, 18,400원으로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지난번 그 고점이죠. 19,200원의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는 좀 넓게 잡겠습니다. 16,300원 정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장 출발 전략 짜봤습니다. 지금까지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우리투자증권 SN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투자 손자병법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이 이어질 텐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3153-2610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서울경제TV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